현안들 하셨습니까? 엊그저께 동짓기도 팥죽 먹는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날짜가 45일이 지나서 모레면 입춘입니다. 소설, 대설 지나면 동지고 소한, 대한 지나면 입춘이고 우수경칩 지나면 춘분이고 이렇게 24절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고 있는데 요즘 무슨 유행병이 하나 돌아다닌다고 언론 방송에서 굉장히 긴장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대요. 아시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노병사생, 태어난 이는 늙고 병들고 떠나고 그리고 또 태어나는 반복되는 걸 끊임없이 그렇게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는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잘 그런 글이 안 보이던데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의 아침 편지에 있었던 글인데 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는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진단하기는 쉬워지지만 치료하기는 어렵다.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가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우한인가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교민들 전용기 전세기까지 전용기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전세기까지 정부에서 동원해가지고 가서 실어오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나라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오는 사람은 자국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공항에서 아예 입국조차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의 병일까? 지금 우리는 작년에도 보면은 돼지 폐사하고 닭 폐사하고 소 무슨 병으로 죽으면 구데기 파가지고 묻고 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야생도 생명체는 다 노병사가 있겠지만 인도 같은 데서 소란 놈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집단으로 폐사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연유는 뭐냐? 거기는 소를 신이라고 해가지고 잘 섬겨서 그런지 몰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 걸려가지고 집단으로 그렇게 파묻고 하는 것은 못 봤다 그 말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돼지나 닭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그냥 방목하는 게 아니고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식물도 생각하는데 하물며 동물인들 생각이 없겠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파라독스를 일으키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저기 뭐요 부부지간에도 단명하는 사람은 단명하는 연유가 있대요. 가게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도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빨리 또 가는 수가 있다네요. 불의의 사고로 가는 거 말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그 신종 그 독감 이름이 코로나, 옛날에 코로나 택시도 있었는데 외기는 좋대.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스페인의 독감으로 100년 전에 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 가와사키의 그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는 전용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서 과소평가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갖고 내가 미국을 검색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독감으로 미국에서는 한 6만 명이 죽었던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번 요것이 발생되고 나서 몇 명 정도 죽었나 몰라? 한 10,000명 정도 지금 전염됐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어저께 뭐 11명, 12명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생사에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는데 사스가 10%였대요. 100명 중에 10명이. 그 다음에 메르스가 한 100명 중에 뭐 한 30명 정도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은 것에 비하면 지금 이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요즘 뭐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고 악수도 못 한다고 그래서 난 아침에 손을 한 10분 씻고 왔어. 악수하려고 오늘.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그 흑사병으로 한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은 시절도 있습니다. 1350년대에 있었던 패스트 그가 또 불과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인도에서 또 이 흑사병 패스트 그 쥐로부터 발생해 가지고 그랬는데 또 낙타가 뭐라고 이번 우한에서는 또 박쥐란 놈 잡으면 그것도 생긴 병이라냐. 응? 그것다 대고 전쟁, 기아, 지진, 태풍, 화산, 화재, 교통사고, 자살 뭐 세상 떠나는 그 품새를 헤아리면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이번 이것을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2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마스크가 3,000원 주고 사야 된다고 하고 나도 마스크 하나 저기 구해봐라고 하니까 없대요. 품귀 현상 있다는데 여기 뭐 싸둔 집 있거들랑 몇 개 좀 주시오. 응?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독감, 감기 걸리면 홍콩 감기라고 하는 말을 주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돼지 독감이니 낙타 독감이니 무슨 메르스니 사스니 또 그리고 이런 것이 아랍에서 벌어졌느니 열병이니 역병이니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아랍 그쪽에서도 유대인만은 사스나 메르스에 그 한 명도
거기에 감염되어 가지고 죽었다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가 유전자가 튼튼한 것일까요? 아니면 손을 잘 씻고 위생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일까요? 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셨습니까? 우리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갖고 쩔쩔 매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막 하여튼 싹 다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이만 해도 1년이면은 말이요, 그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자살자가 하루에 40명이 돼요. 그러면 15,000명이요. 15,000명. 근데 이번 저 중국에서 전염되기 시작한 요 코로나로 뭔 일이 생기는 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뭔 일이 생길까요? 감기 걸려도, 독감 걸려도 갈 사람은 가. 갈 사람은 그냥 뭐 가는 일이 많이 있어. 근데 위생 관리는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경직되고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엔 식량 기구에서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세계 100대 농작물 가운데 70% 이상이 꿀벌이 없으면은 폐농이라네요. 그리고 그것을 아인슈타인 같은 그 박사는 그 꿀벌이 지금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4년 이내에 지구는 멸망한다고까지 그렇게 했고, 인공 수분시키는 그 꽃과 꽃에서 꽃술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부를 사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걸 뽑아본 것도 있는데 300조 이상의 돈이 꿀벌이 그 다양한 식물들을 이렇게 짝짓게 해 줘 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참 자연은 오묘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제가 그저께 삼성의료원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내가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나하고 손으로 꼽을 만큼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다 가렸대. 홍콩에서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홍콩은 그래서 뭐 쓰면 안 된다며. 지금도 그러나? 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침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침묵보다 더 어렵고 깊은 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한 것이 참 고맙고, 다 그래도 단단히 위생 는 더 살피고 왔을 거 아니야?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침이라도 할라 치면 그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지금도 우리 이정미 의원은 기침은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그 말 한마디 거들으라고 또 그러네. 응? 제가 새벽 3시 반이면 법당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지켜라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파생되는 일이 나쁜 업,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걸 멀리하고 나쁜 일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살피고 보듬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남을 돕는다고 하면 이건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남을 돕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을 도울 때 사실은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요. 이번에 그 아산 쪽하고 제가 그 법호가 아산인데 나 그 걱정되더라고. 나한테 누가 될까 봐서. 싹티울 아자에 저는 스승으로부터 법명을 받은 것은 이마정자 지부자, 정상정자 지부자. 손오고갱이가 날다 긴다 해도 저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은사 스님이 제 법명을 50년 전에 지어 주실 때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집지라고 정우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 싶고 그 이름값 하느라고 여기저기에다가 저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노스님께서 30대에 저에게 법호를 호를 하나 주신 것은 그때는 포교 일선에서 지금처럼 노출되어 있을 때가 아닌데도 싹 틔울 아자에 묘산자 싹을 틔우는 것은 불종자를 틔우는 일 그것은 포교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름값 하느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저 부처님 말씀 전하러 댕기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곤 할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요. 남을 돕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오비라고 스님 기침 보는 것 보니 걱정하는 사람 생기겠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요. 그런데 저는 세상을 함께 어울림을 가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무엇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참 국민들이 처음에는 왜 천안으로 갈라다가 그것도 정부에서 그 표현을 잘 했어야 돼. 숫자가 적었으면 천안이라고 하는 데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냥 천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천안에 있는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곳이었대요. 근데 지금 오는 숫자가 벌써 지금 온 것만 해도 몇백 명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키지 않고 무조건 반발하니까 장소를 교산하고 진천인가 교산인가 거기하고 아산하고 저 장소를 옮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하는 얘기 안 하겠어.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나중에는 그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거 수용해서 방제 시스템만 잘 활용해주고 그러면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환영 프랑카드도 그 환영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환영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통 자기를 희생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나에게 어떤 기운이 작용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요.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보니까 거기 실코니들을 큰 관광 뭐 유람선 있잖아요. 몇백 명씩 탈 수 있는 그런 배를 전세 내 가지고 그 배에서 이렇게 항구에다가 대놨으니까 뭐 파도는 세지 않을 거니까 그 큰 배는 그렇게 뭐 출렁거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데는 군사 시설이 하도 크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군사 시설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동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한다고 하고 각국이 각자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그렇게 지금 작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모래 입춘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삼재라고 하는 얘기도 안 해요. 삼재. 근데 삼재가 대관절 뭐요? 삼재가. 나도 삼재 들을 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기는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나 금년에 삼재가 무슨 띠 들은 거 솔직히 몰라. 모르는 연유는 삼재 들은 띠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요. 삼재라는 말은 수재, 화재, 풍재예요. 아까도 뭐 질병도 있고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있지만 더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보면 수재라고 하는 건 늙는 거요. 화재라고 하는 것은 병드는 거요. 풍재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요. 이것을 또 지진이나 태풍이나 또는 화산이나 폭발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내 몸이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지구 공간에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의사가 손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픈 것을 손바닥에서 다 얘기를 하고 또 귤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귤을 내줬더니 귤을 만지면서도 오장육부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지침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들으면서 그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삼재라고 하는 것을 12띠 중에서 3띠를 한 번씩 해갖고 3년 들어오면 3년씩 걸린다고 이렇게 마치 음력이 354일입니다. 354일. 양력이 365일. 그러면 음력이 양력보다 11일 적어. 근데 금년에는 음력도 양력도 다 윤달이 들었어. 양력으로는 365일 6시간 같으면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29일 한 번씩 넣어주면 되는데 5시간 46분 48초에 동지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지로 가장 가까이 태양계를 공전하고 다시
지구가 태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를 또 동지라 하고, 하지 동지, 추나 추동, 사시절서. 지금 45일 됐으니까 해가 45일 동지보다 길어진 거예요. 6개월 주기로 가장 긴 게 하지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11일씩 적었던 걸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는 4월 달에, 4월 윤달은 30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1일 적은 것이 금년에는 음력이 도리어 384일이요. 그리고 양력은 366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는 음력이 18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재라고 하는 것도 3년 주기로 들삼, 머물삼, 날삼 해가지고 세 띠를 삼재가 들었다, 삼재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때마다 늘상 우리는 조심하고, 늘상 전후좌우 살피고, 늘상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는 게 입춘 때 이야기하는 삼재 판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삼재가 수재, 화재, 풍재인데, 수재, 화재, 풍재,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거 들은 사람한테만 해당되겠느냐. 다만 그렇게 주기적으로 올 때 내 띠가 거기에 연관지어져 있다면 그때 나를 되돌아보고 관찰하고 반조하고 전후좌우 살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게 하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안 담겨져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띠만 삼재 들은 게 아니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삼재를 다 공유하고 있고 삼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면 늘 조속으로 나를 살피고, 늘 조속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늘 조속으로 뒤돌아볼 수 있고 전후좌우 살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베트남 출신 틱낙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참 연기법,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연을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제가 어제 준비한 그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다 이 얘기 해주지 않고 스치고 지나간 게 많았어요. 자살자, 교통사고자, 뭐 메르스, 사스, 또 코로나, 폐렴, 독감, 또 그 다음에 그 쥐로부터 파생된 것, 낙타로부터 파생된 것, 또는 뭐 돼지로부터 파생된 것, 그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보에 다 노출되어 있는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 개 바둑판에 화점 두듯이 몇 개만 툭툭툭 던져놓은 것은 거기 너무 연연해가지고 쩔쩔매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생각으로 옴츠려들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마음을 내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 이번엔 유난스럽게 과잉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은 걱정되기도 해요. 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지구라는 별 안에서 여행 댕기고 쇼핑하러 댕기고 이 나라 저 나라 댕기고 이번 설 명절에도 한 보름 동안 쉬면서 보름 동안 쉬는 그 휴일에 그 중국은 제일 큰 명절인 모양이죠. 그 많은 몇 억이라고 하는 유동 인구가 움직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해외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댕기는 거라든지 우리 그때 미군 부대에 뭐 하나 갖다가 설치하는 머리에 저쪽에서 어찌고 저찌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즉 아주 인접 국가이기도 할 뿐더러 지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몽고 같은 데는 너무 그런 부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예 차단해 가지고 막는 현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는 국경이 없는 나라처럼 되어버렸는데 다른 나라처럼 뭐 중국에 오는 사람들 차단하고 저번에 일본 제품 쓰지 말자고 사지 말자고 뭐 할 적에 그 나라 일장기에다가 해가지고 노자 써놓은 것처럼 중국도 성조기에다가 또 노자 써가지고 또 그게 유통되고 댕기고 막 떠돌아 댕기고 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한 송이의 꽃이나 한 송이의 그 나무나 한 송이의 그 식물도 그게 결실을 맺기까지는 건강한 씨앗과 비옥한 토양의 땅과 충분한 햇빛과 물과 거름과 농부의 수고로움과 이런 보살핌이 합성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세상을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쪽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살지 말자고 하는 것, 우리 보명사 불자들이 좀 앞장서가지고 특히 인천 이 지역에는 중국 사람도 많잖아요. 아시죠? 잘 대해주시고 흔연하게 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과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보면은 그 동면을 취하는 동물이라든지 또 우주 여행을 하는 우주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자연 진화하면서 변이 현상을 일으키기보다는 인류는 불을 지피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그래서 추나추동을 대비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그 지혜로운 고등 동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도 요즘 며칠 동안 벌어지고 있는 우리야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뉴스를 통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심한 것이 어떤 심의 작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파생되는 일이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고 쉽게 내몰아칠 일이 아니고 함께 아파도 같이 아프고 극복해도 같이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0억 인류가 소중하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